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황상호입니다. 평소에 우유를 드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에게 우유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지방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우유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유는 살찌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우유가 언급되는데요. 보허리 비건인, 즉 살을 찌게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는 우유에 유당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유당은 우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즉 다이어트 때 줄여야 하는 당질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식사로 시리얼에 우유를 타먹는 경우가 있죠. 다이어트 시리얼이라도 곡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당질을 왕창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당이 없는 우유는 괜찮을까요? 락토프리 우유, 저당 우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유당이 없는 우유를 구할 수 있는데요. 유당은 없지만 또 다른 당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을 보면 이처럼 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지방 우유를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지방 우유도 유당은 동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칼슘과 단백질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보다 햇볕 아래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슘 섭취와 뼈 건강이 크게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많고요. 이런 영양제를 많이 먹는 서구인들보다 햇빛 아래서 뛰어다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뼈 건강이 훨씬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도 칼슘을 꼭 섭취하고 싶으면 우유가 아니더라도 칼슘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많이 있습니다. 멸치나 뱅어포처럼 뼈째 먹는 생선은 다 아실 텐데요. 야채에도 칼슘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100g당 칼슘 함량인데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케일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이 더 많습니다. 식물에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이유 한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유에는 단백질이 많죠. 이것은 몸 안에 들어가면 산성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몸은 산염기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죠. 산성식품이 몸에 들어오면 뼛속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몸 상태를 중화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케일을 먹어서 칼슘을 섭취한다면 케일 자체가 식물로서 알칼리 식품이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녹여내서 몸을 중화시킬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때는 고기나 생선 같은 산성식품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 영상에서 제가 야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우유를 찾으신다면 대신 두유를 드시면 됩니다. 100% 콩으로 만들어진 두유여야 합니다. 콩은 칼슘뿐만이 아니라 마그네슘, 철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우유보다 영양의 균형이 우수합니다. 추천드리는 두유 제품 몇 가지를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콩에는 여성 호르몬 성분이 있어서 혹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콩에 들어있는 식물 에스트로겐의 작용은 인간의 에스트로겐의 작용보다 500분의 1 혹은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이들이 오히려 난소암이나 유방암과 같이 호르몬 관련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됩니다. 콩을 많이 먹어온 동아시아 여성이 서구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병이 훨씬 낮은 것에서도 확인되죠. 우유는 몸에 좋다 나쁘다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 몸에 좋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우유를 먹으면 가볍게는 복통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심하면 유방암과 같은 위험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항생제, 호르몬 문제, 유전자 조작 사료의 문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1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러 가지 책이나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현재로서 저는 과학적 실험과 관련된 그런 논란에 뛰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런 실험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과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굳이 과학적 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성장이 끝난 후에 다른 동물의 젖을 먹지는 않죠. 그래도 우유가 사람의 젖보다 영양성분이 뛰어나서 아기에게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소보다 훨씬 큰 코끼리의 젖을 먹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소는 초식 동물이고 인간은 잡식 동물이지요. 그리고 소는 위장이 4개인 반추 동물이라 인간의 소화기관과 구조가 틀립니다. 그런 동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엄마 소의 젖입니다. 우유가 몸에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도 여러 학자들 간에 논쟁 중에 있지만 송아지는 소젖을 먹고 사람은 엄마 젖을 먹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죠. 자, 정리하면요.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우유는 좋지 않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것은 저지방 우유나 락토 프리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성분표를 보고 당류가 아주 적다, 예를 들어 당류가 5g 미만이다, 이런 제품을 혹시 찾으시면 한 잔 정도 드시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제품은 찾아보지 못했네요. 우유를 대체해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과 공유하셔서 한 달간 함께 다이어트 하시면 좋겠습니다.